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데니스 로카트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회복세가 실망스러운 수준이지만 통화 정책만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양적 완화 등 지나치게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7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25억 1,300만 달러, 수입액은 269억 9,200만 달러로 약 44억 7,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월 흑자를 기록했던 일본의 무역 수지도 7월 다시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7월 수출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5,174억엔 적자를 기록해 2,700억엔 정도일 거란 전문가 예상치보다 적자 폭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형 건설업체인 GS건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비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니라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짱일장 1부의 최리나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미국과 유럽, 중국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증시 수급 얘기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지금 기관이 많이 파니까 곧바로 수급에 뻥 하고 구멍이 나타난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 중심으로 한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살포시 사주는 매수로는 시장을 받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며칠 전부터 5일선이 위태위태했었는데 오늘 확실히 깨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21선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낙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3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닥도 형님과 함께 밀렸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밖에 현대중공업과 포스코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FOMC 의사록 공개가 관건입니다. 오늘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듣습니다. 오늘 밤 있을 FOMC 의사록 관전 포인트를 미리 짚어보고요. 현저하게 낮은 변동성 지수, 향후 자산 배분에 있어 시사점도 미리 찾아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께는요. 유로존 회동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 맞물려서 외국인들 관심 업종이 전차 군단에서 타업종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연 대표님께 프로그램 폭탄을 안고 있는 코스피 하락 전환 가능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수급 측면에서 자세히 풀어보겠고요. 기존 추천 종목이었던 하이마트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중기적인 측면에서 세워보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하는 한국전자인증으로 설명됐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이광우 팀장님이 나오실 텐데 외국인이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못 오르는 이유 자세히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수익률이 인터플렉스로 20%, 루멘스로 17.5%나 나시는 우리 이광우 팀장의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상세한 분석을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낙폭이 10포인트 안쪽, 현재 코스피는 193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대형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한때 191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점차 안정세를 취하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도 합계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12거래일 만에 시장에 돌아왔는데요.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역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보다 0.45% 하락한 193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재차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늘 강세로 장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장중 하락 전환했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재차 시장에 돌아오면서 지수도 점차 꼬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16% 상승한 4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131원에 하락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후에는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결제 수요들도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점차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50전 상승한 1133원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하락 중인데요. 현재 주당 13,000원씩 떨어지면서 126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그 외에 자동차 3인방 중에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기관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각각 0.6%가 넘는 하락세고요. 현재 포스코 역시 1.56% 밀려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도 각각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1%대로 오르면서 25,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2.61%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현재 29,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64% 강세, CJ홈쇼핑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2.43% 밀려나면서 104,400원에 서울반도체와 안랩도 각각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젠백스와 현재 CJENM, SM 모두 2%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도 1.72%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반면에 0.85% 소폭 하락하면서 6,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가 5거래일째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1.29% 밀려나면서 4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도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증권이 현재 1.54%, 키움증권은 2.7%, 그리고 하나증권은 1.24% 하락하면서 3,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주들이 오늘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림산업은요. 2.84% 하락하면서 9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건설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4.43%의 급락세고요. 현대건설이 1.39%, 그리고 현대산업은 1.79% 하락하면서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시아에서 열연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가운데 철강 업종들도 오늘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 1.56% 밀려나면서 37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주당 3,400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1.82%, 그리고 세아제강도 0.45% 하락하면서 88,1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테마주와 김두관 테마주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8일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 이후에 오는 23일 제주 지역 모바일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에 돌입하는데요. 현재 김두관주 살펴보시면 대성파인텍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센테크는 11%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현재 한국조강도 4.37%, 광림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6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도 상한가 가까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조광페인트와 바른손도 8%가 넘는 급등세, 유성 TNS도 5.64% 오르면서 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에 40억 달러를 들여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칩스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그네틱스와 STS 반도체도 3%가 넘는 상승세입니다. 한미반도체가 2.3%,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2.37% 오르면서 6,9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니시스가 3.62% 오르면서 9,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모빌리언스가 1.55%, 그리고 인포바인과 KG 이니시스, 인포뱅크도 각각 3%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낙폭은 8포인트 정도입니다. 기관이 많이 팔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그만큼 커버하는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가보죠. 최재식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에서의 기싸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요. 투신은 무슨 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신의 매도는 어제만큼의 이제 많아지고 있고요. 오늘은 금과 은 가격 상승이 새벽에 있어가지고 고려아연이 좀 눈에 띄는 대형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밤에 발표될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7월달 미국의 지표가 의외로 좋아서 QE3가 필요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들도 분분한데요.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일단 8월 FOMC 결과에서는 그때 그 이전 6월보다 달라졌던 배경이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실시를 언제 할 것이냐 부분과 그리고 어떤 부양책을 할 것이냐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오늘 의사록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8월 추가 지원책을 시사하면서 당시 논의된 추가 부양책 방안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리고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어떤 찬반 현황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QE3 외에 다른 부양 조치들에 대해서 더 무게가 더 실렸는지 여부 등이고요.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FRB의 판단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요. FOMC 의사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흔히 공포지수라 얘기하는 이 빅스 지수가 5년 내 최저점을 찍었다가 소폭 반등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더 쉽게 말해 주식과 채권의 배분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꺼낼 수 있을 듯 싶은데요. 네, 일단 빅스가 바닥권까지 하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지금은 소폭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전 저점 수준까지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미 있는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빅스가 낮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향후 6주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거 통계치로 분석을 해본 부도 있고요. 향후 6주 안에 있을 이벤트를 말하자면 우리 9월 유로존 이벤트가 이제 이벤트 있고 미국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9월 유로존 이벤트가 기대감을 충족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났느냐 부분이 이제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4분기에 들어서는 채권에 좋아할 만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문제에 추가적으로 미국 문제 재정 절벽 리스크까지 같이 합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주식에 대해 기대감이 우위에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주식보다 채권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6주. 또 그게 이제 9월의 유로존 이벤트하고 맞물리는군요. 자, 단기에 그래도 좀 채권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주식. 오늘도 외국인들은 사지만 밀린다는 것이 찜찜하고 프로그램 매수 커버해 주는 것도 반길만은 아닌 상황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들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매수차익 잔고하고 매도차익 잔고를 고려한다면 수익차익 잔고는 계속 크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다든지 매수강도 크게 둔화가 된다면 오늘 오전장처럼 20포인트 이상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늘 밤에 있을 FOMC 의사록에서 이제 저는 실망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QE3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됐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논의보다는 최근 지표가 좋았던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 FOMC 의사록이 좀 호재성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좀 둔화가 되는 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르게 할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음 주말 제스널 컨퍼런스 기대감하고 9월 유로존 이벤트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서 저점 매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약세 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개별 중소형주 단기적인 대응으로 계속 보아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FMC 의사록에 대해서는 큰 기대 안 거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크게 안 빠질 거기 때문에 대형주는 모아가고 역시 단기적으로 개별주 트레이딩으로 임하자는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장 오늘 밤 미국의 FMC 의사록도 궁금하지만 이제 그리스 총리가 오늘 밤부터 회동을 시작한다고요? 네, 이제 오늘 오후부터 유럽 쪽에서 그동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였던 각국 정상들의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기대하는 부분 아무래도 결과물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일단 그들의 회동을 통해서 이때까지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어떤 바들 그런 부분들의 스탠스의 변화가 없는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확인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말씀드려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FOMC 회의 의사록 부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그 업종별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수 관련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지수 관련주는 빠진다기보다 한동안은 수익을 내기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네,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죠.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수 박스권이라는 그런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 부분이 아무래도 그 각 종목 그 시총 대형주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중소형 우량주들에 대한 관심, 특히나 소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좀 중형주 쪽에 대한 관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옐로우 칩이랄까 아니면 그 2등 주식이랄까 이런 주식들에 대한 관심을 서서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시장 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오늘도 사실은 LG전자가 좀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무엇보다 앞서서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긴 사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일부 자동차에 대한 사랑이 다른 쪽으로 확산될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셨잖아요. 어떻게 확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향후는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그렇게 썩 눅눅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파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외국인들의 스탠스에 조금 주목을 하시되 그들이 과연 종목을 확산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지금 현재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IT와 자동차에 집중했던 외국인들 서서히 IT와 자동차 쪽보다는 오히려 주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T와 자동차 부분을 오히려 그 시총 그 주력주들에 대한 어떤 그 매도 포지션 내지는 어떤 그 중립적인 포지션 대신에 그 부분을 팔고서 오히려 그 주변 업종 특히나 그 경기 민감 업종으로의 외국인들의 확산 부분 물론 여기에다 대고 국내 기관들은 다소간 좀 불안 심리에 의해서 매도세로 좀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도 어떤 저 세력의 어떤 그 손바뀜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주대주가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네요. 예, 그렇군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아직 확실한 업종에 대한 확산, 이 러브콜을 다 넓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 지금은 부각이 안 된 모습인데 아까 이럴 때 차라리 중형주를 보자고 하셨잖아요. 어떤 섹터의 중형주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과 또 관심 포트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형주 쪽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계 업종 그리고 이제 IT 업종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기계 자동차 부품 쪽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쪽에 대한 확신 내지는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업종 간 그리고 종목 간 키 맞추기 상황이 빠른 순환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따라서 오히려 조금 이때까지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조금 좀 미약했던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들의 밸류에이션 지금 상당 부분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5배 미만인 종목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산재해 있는데요.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지금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종목별 키 맞추기 예상하시면서 중형주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정도가 괜찮아 보인다. 밸류에이션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을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관망 상황 진행되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섣불리 어떤 섣불리 좀 공격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 오른 종목 채폼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좀 가능하면 안전한 상황 그리고 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 좀 편한 업종, 편한 종목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예, 지난주에 IT 자동차는 사놓으면 참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심 포트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계속해서 조선 같은 경우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은행 업종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런 업종들을 제가 관심을 지금 지속해서 갖는 이유는 권역별로 그 관심 그 업종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께는 이르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서 화학 쪽은 조금 좀 멀리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 해운이라든지 조선, 유로존 관련된 은행 업종들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예, 오늘 좀 빠지지만 역시 조선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 얘기하셨고 중국 관련한 화학은 투자를 미루자는 얘기.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중형주 새로운 관심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섹터별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평택촌놈을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일명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연결해서 그만의 시장 투자 비법을 전수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덜 사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맥을 못 칩니다. 사실 어제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겨우 프로그램 매수로 버티는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사실 오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덩달아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현재 그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920선 이탈했다가 지금 다시 1930선대 회복해줬는데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는 조정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은 이제 해외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장난 시한폭탄 주의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 폭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탄의 이름은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왜 고장이 났냐면 6월하고 7월에 한국 증시가 사실 그 해외 증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괴리가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버티고 나서 이제 그 올라가게 해준 이유가 바로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정도로 이제 고장이 났냐면 7월 25일이 올해 저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이제 1758.99포인트였죠. 그때 이후로 어제까지가 무려 8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현재 그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3,100억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오늘까지 다 포함하면요. 8조 4,8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은 출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언제 터지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게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추가 하락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1900선은 무조건 깨집니다.
저는 1,900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1,850이 깨질까 말까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은 리스크 관리 잘하신 분들은 대응 잘해주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현금 확보 많이 하시고 만약에 현금이 좀 아쉽다 그러면 뭐 제가 인버스 이틀 연속 추천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테마주 정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폭탄주의보의 1,900은 당연히 깨질 것 같은 조정의 시작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도 그랬고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인은 웬만하면 0%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업은 네. 25%인데요. 1900선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이 전략대로 가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1900 이탈해도 일단 직장인은 무조건 0%고요. 그다음에 전업은 25%입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코스닥 개별주 테마주 이제 집중을 하시는데 코덱스 인버스 들어가신 건 현금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직장인은 0%가 되는 거고요. 코덱스 인버스를 한 20-30% 잡아도 그냥 0%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그 제 방송을 3개월 이상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점이다 싶으면 그냥 100% 사인 내고요. 고점이다 싶으면 역시 그냥 0% 사인 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주식 전문가가 가장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적중할 때 진정으로 시청자들이 돈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어쨌든 전 적중할 거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제 기준대로 엄수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코덱스 레버리지 팔면서 인버스로 바로 교체 편입 얘기를 하셨었는데 인버스 상황 좀 살펴주세요. 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대략 7,500원 전후에서 아마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7,6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이거는 현재 특징은 이제 지수 조정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울경제TV 시황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는 대략 8시 한 25분 그리고 오후에도 한 2시 25분 정도 해드리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웬만한 거 다 전달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인버스는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말 추천주였던 경기 방어주 하이마트 AS도 좀 요청드릴게요. 네, 하이마트가 이제 071840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7월 20일에 51,900원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대응 기준은요, 52,000원 찍히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본전 오면 매도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중기로 끌고 가세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나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이마트는 이 시간 현재 58,700원, 장중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10% 이상 났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본전에서 매도하던가 아니면 그냥 중기로 끌고 가던가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적정 주가는 75,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별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6월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쉽게 던지지 마시기를 바라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전체적인 시장의 단기 고점을 또 정확히 예측해 주셨던 우리 대표님이신데 정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특별한 강연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강연에는 뭐 여태까지 많이 했지만 이번 강연에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다른 경제방송 시청자들은 별로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들만 오세요. 그래서 8월 25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하는데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의 지배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어떤 교육과 정보를 총체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의 어떤 실력을 아셨던 분들은 꼭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강연의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호영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5%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추천받습니다. 주간 5% 공략조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이수페타시스 이번 주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이틀 연속 내려서 손절가 4,800원 이탈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더존 비존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 초반 매수기에 충분히 있었고요. 현재 3.3% 수익 중입니다.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SGA는 아쉽게도 0.9% 정도 손실이고요. 하지만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LS가 1.9%, 동양증권 가편상대리의 NC소프트 역시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1.7% 수익으로 어제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GA가 아쉽게도 1,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GA 지난주 광복절에 있어서 좀 텀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고 요즘 좀 두드러진 움직임을 주는 섹터가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보안업체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주거든요. SGA 역시 보안 관련 종목이고요. 8월 9일 날 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후에 1,000원대에서 계속 기점으로 하단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모멘텀이나 지금 SGA 종목의 움직임에서는 기술적으로 하단을 다지고 숨고르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전히 좀 목표가 1,150원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난주에 1,000원을 기점으로 물량을 소화해 놓은 상태니까 손절 가격선을 그때 950원이 아니라 조금 상향해서 980원으로 좀 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980원으로 조정해 주셨고요. 이탈하지 않는 한 목표가까지 홀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좀 전에 전자결제 관련 종목이나 보안업체들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섹터에서의 어떤 추세적인 성장세나 그다음에 시장 상황의 중소형 종목들에서 트레이딩 관점, 매매하기는 좀 적합한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 한국전자인증, 역시 인증 서비스와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 공인인증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전년도 각 사업부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회사의 매출 점유율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법인용 공인인증 서비스가 시장에서 25%, 그다음에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가 60%,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 인증 서비스가 30%.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인 정보를 위한 보안 서버의 인증 의무화나 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전자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의 공인인증, 결국은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공인인증 체계를 인증서와 인증 솔루션을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 사업의 의무화에 따른 이제 장점은 시장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증 시장의 규모 또한 2007년도 이후에 연평균 한 35%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2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1%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어제 시초가의 2,500원대 물량을 좀 오전에 동시효과 때 한 번에 뚫고 가다가 장중에 다시 하단 자리에 내려와 있고요. 현재 2,400원대면은 연초부터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주었던 구간 안에 있고 2,350원에서 400원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2,400원이면 좀 가격 메리트가 있고, 목표가는요, 5월 고점 이후에 고점을 좀 높이지 못하고 어제도 이제 한 번에 뚫고 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2,800원대의 매물대 아래 구간인 2,73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일단 2,350원에서 2,400원 현재 구간대죠. 하단의 구간에서 2,350원을 또 깨게 되면은 2,000원 초반대까지 일단 기술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손절가는 2,35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한 주간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기관 순매도 금액은 약 한 2천억 원,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은 3,200억 원, 지수는 낙폭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텐스탁에서 이광호 팀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 휴장이어서 저희가 네. 이제 2주 만에 뵀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 전후로 많이 사가지고 1960까지 갔다가 이제는 좀 네. 덜 사고 각종 경기 부양책도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조정의 시작일까요? 조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동안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에 조금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했던 증시 자체가 이제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떤 리스크보다는 이런 이제 모멘텀에 민감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유로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과 또 G2 국가들의 경기 부양 같은 추가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2 국가의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자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모처럼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어저께 나타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지금 현재 그 주택 경기가 회복 중에 있고 또 변동성 지수가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장기적인 경기 회복 추세로 이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QE3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QE3를 시행하는 것만이 그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회복세를 꾸준히 흘러간다면 오히려 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대한 기대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지금 현재 증시가 방향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비의 정책 흐름 역시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주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으로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증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게 기대치에 다소 이제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달 말에 또 버냉키 의장의 잭슨 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확실하게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3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의 정상회담 역시 유럽이 안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분명 긍정적 역할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변수로 보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로서의 그 역할을 해주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증시가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있음에도 좀 약간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지금 강하다는 점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자체가 아직은 우위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세부적인 종목별로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특히 또 외국인의 매도세의 중심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앞으로는 지수가 당분간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장기적인 방향성이라든지 기업 가치에 대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차익 거래 성격의 자금을 많이 유입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은 어떠한 돌발 변수에 의해서 또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이 역시 높은 상황인 만큼 지금 현재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제 향후 매매 동향을 보시고 좀 더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증시가 이제 구차되기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높고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주체들이 단기적으로 수급 주체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는다면 1900선을 들락거리는 그런 이제 출렁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 전체를 놓고 보신다면은 유럽이 지금 현재 안정화돼가고 있고 글로벌 경기 흐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역시 기대가 아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장처럼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거에 대한 대비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매도세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셔서 시장을 지금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 정책 흐름이라든지 또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신 후에 그때 이제 시장 흐름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 뭔가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네. 예, 저희도 사실 숨 고르기 장세로 믿고 싶은데 1900을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 사실 1900까지 빠지면 숨 고르기라고 하기엔 낙폭이 조금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 1900까지 제가 예측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수급 주체들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서로 계속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매수하는 그 종목 역시도 종목군 역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면서 이제 좀 지수가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염두에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과 지금 기관 간의 지금 수급 주체 간의 지금 시장 방향을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주식을 매수하기가 애매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급 주체 중에서 외국인의 영향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 지금 운수 장비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금융 같은 이제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증시 흐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적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흐름이 또 주도가 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또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업종들이 좀 더 이제 강세를 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반기에 대한 실적의 기대가 있고 또 상승이 그동안 제한적이어서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더 좋은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상승도 하락도 아니고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인 종목보다는 이제 경기 흐름에 둔감한 개별주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중소형주 얘기를 하셨어요. 앞서서 사실 며칠 전부터 그랬고 뭐 코스닥이 계속 좋기도 하고 뭐 단기로 보라고 하는데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2주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또 많이 올랐지만 대형주 사라고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샀더니 또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중소형주가 또 좋다고 하시니까 샀던 대형주는 그냥 쭉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샀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대형주 중심의 그 포트라고 하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세로 지금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정책 흐름이 좀 상당히 기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지만은 그 부분이 하나둘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방향성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보유만 하시고 추후의 방향성을 살피신 다음에 추가 매수하시거나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이광우 팀장님의 포트 보여드리겠지만은 IT 차 화학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포트입니다. 여기 혹시 오늘 신규로 더 넣으실 종목이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기 흐름의 그 둔감한 모습을 나타내는 개별주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뭐 다들 아시는 카지노 그 오락 문화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살펴드리자면은 일단 중국인 VIP가 급증을 하면서 견조한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 VIP 방문자가 전년 대비해서 33.6% 급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 2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 자체가 995억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여기 자세한 매출 구조 한번 보시자면은 카지노 칩 판매에 따른 드롭백 자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150억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국인 드롭백 자체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134억, 1,150억 가운데 1,134억이 중국인을 통해서 증가를 했다는 점은 굉장히 향후에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향후 이 동사 주가의 흐름에 그 실적 개선 흐름의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향후 중국인 그 관광객 수 증가의 여부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중국인 방문객 급증세는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롭백 비중이 지금 52.5%를 기록하면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마카오의 그 카지노 시장이 지금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광객 수도 많이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중국인 그 방문객과 드롭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인 VIP 드롭백 증가가 이어지면서 매출의 탄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주와 부산 같은 거점 지역의 그 카지노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외형적인 성장도 계속 이뤄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전분기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 또 파라다이스 제주 같은 경우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합병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그 파라다이스 제주 실적이 동사
동사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분명 하반기 실적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사가메 홀딩스라는 일본의 회사와 지금 조인을 해서 인천 지역에 지금 리조트형 카지노를 설립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규모와 금액 자체는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지만은 이러한 끊임없는 성장이 동사의 주가 상승에 더더욱 뒷받침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간단하게 가격 설명드리자면 이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다소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급등하네요. 네, 오늘 또 급등을 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전고점이 15,000원 선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분명히 이제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일 종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1차 목표가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그 구간에서 좀 타이트하게 13,000원 정도에서 잡으셔가지고 13,000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손절하셔서 추가적인 손해 없으시도록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안 늦었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존에 놀랍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높으신데 이광호 팀장님 기존 포트폴리오 한번 볼게요. 자, 종목은 4가지였습니다. LG화학에다가 기아차, 인터플렉스, 루멘스 이렇게 있었는데요. 비중도 아주 다양했네요. 자, 누적 수익률을 오늘 낮 12시 기준 뽑아보니까요. 오늘 신고가내는 인터플렉스 20%, 2주 전에 8% 수익이었는데 이익 실현 사인 내셨고 루멘스도 17% 이상 수익 중인데 이익 실현, LG화학도 사실은 33만 원 많이 갔습니다. 기아차 빼고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에요.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포트에 담으셨던 분들 먼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째 78,000선을 뚫지 못하고 항상 그 구간대에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가 흐름상 이 부분이 뚫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흐름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까지만 이 종목을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그래도 이렇게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매도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터플렉스와 루멘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도 이제 모른다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날짜로 이제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루멘스 역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지금 꺾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은 지금 이 정도의 조정폭은 지금까지 흐름상 늘 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걱정치 않으시고 좀 보유하신다면은 손절가 또 31만 원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감안하셔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지난주에 인터플렉스, LG화학, 루멘스 손절가를 다 올리셨는데 다들 수익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신규주 파라다이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화하는 종목도 좀 있고 포트의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 포트 끝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이광호 팀장님 완성본입니다. 20% 보고 인터플렉스 수익 실현했고요. 17.5% 수익 보고 루멘스 뺐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LG화학이 남았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신규로 추천됐습니다. 20% 정도인데요. 자, 파라다이스는 중국인 관광객 급등으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좋아질 거고요.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지만 오늘 종가에 사시면 반드시 선고점인 15,000원까지는 짧게라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관점이십니다. LG화학 그대로 보유이고요. 기아차는 이번 달까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